자, 581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부터 읽으면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 t, t 세제곱과 직선 y는 x 더하기 6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그리고 다음 보기에 대해서 gt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문제를 내가 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문제를 읽어보세요.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fx, x 세제곱 이렇게 x에 관한 함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실수 t에 관한 함수를 물어보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수투를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문자로 주어진 함수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야. 한 번도 공유해 본 적이 없고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 이 문제 스타일, 이런 유형의 문제 스타일은, 즉, 함수 fx에 대해서 기억력 디귿을 물어보던가 뭐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수 fx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인 t에 관한 함수를 구해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년, 12년을 우려먹고 있는 문제인 거야. 근데 10년 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는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맞지만은 평가원 기출이니까 기출문제 맞지만은 일단은 fx로 주어진 x세제곱 자체가 단순하고 gt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쉬운데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쪽에 나왔던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 첫 번째 할 건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실수 t에 관한 함수 gt를 구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 이 gt를 이 gt를 직접 구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구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는 식을 쓸 수 있으면 식을 쓰세요. 이 문제는 식을 쓸 거예요. 간단하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를 하려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문제 쓸 건데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책들 뭐 자기보다 형제, 뭐 누나, 언니, 오빠 이런 거 사람들 있으면은 형 이런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한번 뒤져봐. 구하기 되게 어려워. 그럼 구하기 되게 어려우면은 내가 식은 모르겠더라도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은 GT를 그려. 이거 정도는, 이거는 못해도 이 그리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의 형, 누나, 오빠, 뭐, 언니 다 힘들어했어요. 다 힘들어했는데 못하진 않아. 막 죽을 만큼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하겠다. 이런 문제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겠다고 하더라도 꼭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 GT를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생각을 잘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말은 3분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GT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GT를 구하면은 GT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 여기 함수 위에 점 t, t 세제곱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말로 바꾸면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복잡해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단순해지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그럼 GT를 구할 때 어느 점과 어느 직선이냐면은 밑줄 친 요 t 세제곱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 1차 함수 근데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거니까 방정식으로 봐야겠죠? x-y 더하기 6은 0이다.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x에 t 들어가고 y에 t 세제곱 빼기 더하기 6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냥 gt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gt를 이쪽에다 이쁘게 정리해주면은 그 루트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밖에다 빼놓을게요. 이거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라고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기억력 띄고 문제를 살펴볼 건데 기억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연속이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극소값을 갖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t가 2일 때 gt가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 내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 GT를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2번처럼 그릴 거예요. 이거를 다 그릴 거야. 근데 하필 절대값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절대값 기준으로 범위 쪼개가지고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식을 풀 때 이야기고 3차식은 범위 못 구하겠으면은 그냥 원본을 그리세요. 원본 어떤 거 그리냐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6을 그려서
이 그래프 어딘가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접어 올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릴 거예요. 그럼 그려보실게. 그려보면은, 근데 함수를 볼 때도 이제 안에 있는 건 빼냈으니까 이건 새로운 함수니까 뭐 HT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럴 때 이렇게만 봐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그리기 되게 쉽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뿐이야. 그러면 요거 그려놓고 6만큼 더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은 이쪽을 그려보면은 이것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근이 마이너스 t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근이 어디야?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함수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게 얼마큼 올라가야 돼? 얘가 6만큼 올라가야 돼.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싹 지워주고 그다음에 얘가 6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x축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 있겠죠. 여기 x축이 있겠어. 됐어.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그렸습니다. 그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느냐? 절대값 씌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부분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GT를 그리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GT를 그려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시고 이제 기억력 띄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을 살펴보면은 자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방금 내가 검은색과 빨간색을 그릴 때 단 한 번도 펜을 떼고 그린 적이 없었죠.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펜을 떼거나 그린 적 없죠. 그럼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네, 연속이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함수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자, 니은에서 내가 좀 말할 게 있어요. 극소값이라는 거. 극소가, 네, 그 다음에 또는 극대값도 마찬가지고 극대값.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GT를 이쪽에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를 보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극소값이 어디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몇 군데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군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어디하고 어디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야. 이거 두 개 다 극소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고 뭐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이런 걸 해봤을 때 극소값 극대값 찾을 때 이거 찾는 방법을 보통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극소값 극대값은 f'A가 0일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혹시라도 설명 필요하면은 담임 선생님들께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자, 극대값 극소값은 도함수가 0일 때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극소 극대는 일정 구간에서 극소값은 가장 작은 일정 구간에서 가장 작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극소인 거고 일정 구간에서 가장 크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극대입니다. 절대로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절대로 여기에 미분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교과서에는 F'A가 0일 때라고 보통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만나게 되는 다항함수에서는 일정 구간에서 가장 작은 극소는 그 지점에서 도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거고 일정 구간에서 가장 큰 극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항함수에서는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미분계수가 0인 부분 찾아가지고 극소냐 극대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극소, 극대를 판단할 때 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요 말을 기억을 하세요. 일정 구간에서 가장 작다. 일정 구간에서 가장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시면은 극대, 극소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두 개의 부분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해보면은 여기가 극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정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요 부분은 왜 또 극소야? 이쯤에서 이쯤으로 하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 이게 극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려가다 올라가는 게 극소입니다. 그러면은 극소값이 몇 개 있는 거야? GT는 두 개 있습니다. 혹시나 보기 중에서 GT의 극소값은 한 개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래프에서. 알겠죠? 자, 니은때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극소값인데 함수값이 0이 아니래. 여기는 0이죠. 왜 그러느냐? x축과 만나고 있잖아. 여기는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값이
뭐 x, 0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극소이면서 함수값이 0이 아닌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무슨 말? 예,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 두 번 마지막 디귿. 디귿을 보시면 자 GT는 t가 2일 때 GT는 t가 2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미분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딱 하나 있잖아. 그럼 얘가 뭐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인지 구해볼 거면은 당연히 요 식을 건드려 봐야 되겠지. 자, 요 식에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냥 간단해요. 함수값이 0인 거. 그럼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6이 얼마인 때? 0일 때. 그럼 좀 더 간편하게 어차피 식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일 때. 그러면은 0이 되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숫자를 딱 스캔해 보니까 2가 적절할 것 같아. 그럼 1이고 2고 2고 4고 3이고 6이고 6이고 0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6이야 실수.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t 마이너스 2 곱하기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은 0이 될 때고 얘는 근이 없겠죠. 왜냐하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 완전 제곱식이고 거기다 더하기 2 하는 꼬라지니까 이건 근이 없고 얘가 얼마일 때? 얘 0일 때. 그럼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요 점의 좌표가 2,0이었습니다. 근데 디귿에서 t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개소리죠. 이쪽 기억이 다르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식이 뭐 단순하고 구하라고 하는 GT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풀었는데 이거 쉽게 푼 거예요. 굉장히 쉽게 푼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일 테니까 학년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뭐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모의고사든 수능 특강이든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든 수능 완성이든 반드시 2번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한 문제 포기할 때마다 등급 하나씩 날아간다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 한 문제 푸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겠죠. 나는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못 풀겠어도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선생님들이 커버해 주실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냥 이 문제 풀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죠?